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S&P 500은 7일 연속, 나스닥은 8일 연속 상승했네요. 어제 장에서 실적 발표한 반도체, 클라우드 업체들의 탄탄한 실적과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어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어제에도 하락하면서 10년물이 4.57%, 30년물이 4.74%로 점점 안정화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지난 3분기 미국 가계부채 통계가 나왔는데요. 미국 가계부채는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17조 2,9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대출 잔액이 12조 1,400억 달러, 신용카드가 1조 800억 달러, 학자금 대출이 1조 6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신용카드 대출입니다.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3분기에 강력한 개인 소비 지출과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까진 좋은데요. 문제는 신용카드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대출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건 내년에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 효과도 점점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가 둔화되게 된다면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2%가 아닌 3%를 향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가 수준이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해요. 아직 긴축의 끝은 아닙니다. 자, 다소 경제에 부정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리비안은 우리 MGB 파이오니어 클럽 밀착 관리 종목이기도 하죠. 리비안도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89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4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약간 상회했어요. 리비안은 생산량을 계속 큰 폭으로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에만 16,000여 대를 생산해냈고 3분기까지 기록이 작년의 생산 실적을 훨씬 넘어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인도량도 큰 로스 없이 15,500여 대를 인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상승세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수요 둔화된 것 치고는 실적 덕분에 주가는 좀 선방한 걸로 보여지네요. 자, 주가는 1.4% 정도 증가한 11.42달러로 마무리되었고 시장 외 거래에서는 3.62% 정도까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기업 가치가 63조 원을 넘겼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래 중지 중인 상태고요. 위워크에 거액을 투자한 손정희 소프트웨어 회장은 누적 투자액이 22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큰 손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최근 매크로 상황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지면서 지난주에 미 증시는 급등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나고 증시는 대체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난 후에 3개월, 6개월 뒤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일정 기간 고금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진 이후에 후행 조치로 금리를 내리는 거죠. 보통 금리 상승기 때가 경제 호황기이기 때문에 금리와 주식이 보통 같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팬데믹의 경우는 좀 달랐죠. 과거에 보지 못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시장에 지나치게 돈이 또 많이 풀렸고 그로 인해서 거품이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에 어느 정도는 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팬데믹의 상황은 과거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데이터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금리가 일정 기간 유지되면서 내년 중반 이후에 금리 하락이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패턴대로 시장이 한번 크게 또 하락할지 아니면 2022년에 유동성으로 인한 버블이 일정 부분 터지면서 내년 금리 하락기에 증시도 같이 올라줄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를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한번 공부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에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